근데 그런 거 약간 거절할 때 노하우도 혹시 있으실까요?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복근 운동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다고 해봐야 별로 그 뱃살 빠지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탄산음료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지금도 누가 헬스장에 도와주고 하면은 음료수 하나 드시러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 드세요? 근데 저는 그냥 정중하게 말씀드려요. 네. 제가 또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상대를 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차를 한 잔 드릴까요? 그럼 그냥 물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의 물을 많이 먹죠. 그럼 녹차 이런 것도 안 드세요? 녹차는 먹죠. 녹차 일단 뭐 우리가 얘기하는 티 종류는 뭐 드시는 거죠? 티 종류는 먹은데 뭐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그리고 뭐 구론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이 가공된 것은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런 거 약간 거절할 때 노하우도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 어떻게 거절하시는지 좀 힘들기는 해요.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또 어렵게 이렇게 뭐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서 조용히 조금 마시고 그냥 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인 게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혹은 뭐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꼭 누가 밥을 사주고 누가 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시니어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은 지금은 없어요. 그 지역에 계실 때는 좋으시겠어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인터뷰할 때도 무료도 미지근한 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미지근 드시고. 왜 그러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화 원인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이 차가워지면은 혈류가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몸속에 암세포가 5,000개가 있습니다. 이 몸이 36.5도 이하로 35도로 떨어지면은 이 5,000개의 암세포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년 내지 15년이 되면 0.8 내지 1cm로 성장을 해서 비로소 그때 MRI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암이 어쩌다가 재수없이 걸린 게 아니고 한 10년, 15년 전부터 잘못된 식습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놨는데 절대 찬 거 안 먹고요. 또 음식도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에는 넣어 두었지만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꺼내서 한 30분 전에 실온에 보관했다가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오실 때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셨는데 편의점 물은 다 냉장고에 들어있잖아요. 차가도 안 드시더라고요,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식사법,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는데 안 빠지더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꿨는데도 안 빠진다면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운동 지도와 식사 지도를 한 200명 정도 했는데 그런 법은 절대 없고요. 만일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는 분이다. 병원에 가보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로서 진짜 제2의 인생을 활발하게 살고 계신데 책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육에 대해서 무지하다, 잘 모른다 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근육에서 어떤 걸 좀 알면 좋을까요? 근육은 뼈, 신경,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혈관 관리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에는 의과대학에도 그리고 체육대학에도 근육학과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근육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허리, 무릎, 관절 문제도 결국은 근육이 감소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을 해서도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지방병원에서는 그냥 수술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 치료 위주의 의료 정책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식사와 근육 운동을 통해서 아프지 않게 예방 행정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65세 노인들의 1인당 의료비가 평균 1년에 400만 원이 넘어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노인 개인 건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죠. 이 근육을 키우려면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근육에 뼈가 골격을 이루고 있고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근육이 65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걷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걷기에 관한 책을 저는 그래서 다 읽어봤고 그래서 제가 걷기 지도자 자격증까지 땄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은 제대로 걷기 위한 근육 운동은 선행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무슨 얘기죠? 제대로 걸으려면은 근육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얕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거든요.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한 50분 내지 1시간 하면은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운동을 하면은 내 몸에 우리가 먹은 음식 이게 에너지원이고 두 번째가 내 몸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근육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해서 살을 뺄란다 해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러면은 날씬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너무 많은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책에서 보니까 이제 중년 이후가 될수록 프리웨이트, 근력 운동이죠, 그게? 근력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헬스장에 가셔서 보면은 기구 운동은 단관절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다관절 운동이거든요. 특히 우리 중년 이후에는 몸이 삐뚤어지고 휘어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야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시니어 트레이너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등이 굽는 것 말고 상체와 하체가 반드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꼬부랑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큰 근육이 장요근이라고 있습니다. 장요근이 수축이 돼가지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시키면은 몸이 한 몇 개월 하고 나면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은 몸이 반드시 펴져요. 본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벽체 반드시 세워가지고 서보십시오 그러면은 거북하거든요. 등이 굽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은 절대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제 식단과 운동 강조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두 개를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 두 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식단과 운동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개를 같이 해야 좋겠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식단이 더 중요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보통 건강을 위해서 흡연도 줄이고 술을 많이 마시던 것도 끊고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그 할 때 이제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안 다니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그럼 약간 기구 없이 예. 해볼 만한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밴드를 써도 좋고요. 밴드라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세라믹 밴드라고 이런 늘어나는 네. 기구.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을 장기간 문 닫고 있을 때도 네. 역기와 아령 네. 이 정도만 두고 홈 트레이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네. 뱃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운동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뱃살을 빼려고 헬스장에 와서 보면은 네. 복근 운동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복근 운동은 500g을 빼려면 네. 25만 번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네. 7년 동안 네. 하루에 100개씩 해야 되는 그런 운동량이에요. 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네. 우리 큰 근육을 써야 됩니다. 네.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 대둔근, 네. 엉덩이, 네.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과 이 허벅지 근육, 네. 광배근, 이 앞에 대흉근. 네. 이것을 하는 운동을 해야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복근 운동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다고 해봐야 별로 그 뱃살 빠지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힘만 빼는 건가요? 예, 힘만 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네. 뱃살만 좀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절대로 뱃살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내가 이 이두근만 키우고 싶다 하면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커지지만 네, 네, 네. 지방은 온몸으로 세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 뱃살입니다. 이제 저희 뭐 부모님은 보더라도 이제 운동을 이제 하시긴 하시는데 이 근력 운동보다는 이제 걷기 운동, 예. 공원에 간다든지 예. 어디 한번 들고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아침에 같이 나가 보면은 5시, 6시 되게 이른 시간인데 불구하고 공원에 사람이 꽉 찼어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이 걷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다소 효과는 있죠. 근데 완전한 네. 완벽한 운동 효과는 네.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네. 걷기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시키고 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연소를 시키면은 네. 이 효과가 한 2~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건가요? 그 근력 운동 한다고 걷기를 해야 그렇습니다. 예.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되나요? 그럼 근력 운동은 공원 나가기 전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공원 나가기 전에. 네, 공원 나가기 아니, 전에. 공원에서도 근력 운동을 기구들이 있죠. 예, 네, 기구도 있고 네. 요새는 공원 내에도 근력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10분, 20분 하시고 한 바퀴 돌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건강도 되게 이제 진짜 그런 과거에 아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시고 예. 되게 몸도 되게 좋으신데 젊게 사는 비결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젊게 사는 비결. 네. 그 다음에 또 요새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비결. 네. 또 건강의 비결. 네. 사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면역에 대해서 쓴 책들도 읽어보면은 네. 거의 대동소이예요. 네. 결국은 올바른 식사법, 네. 몸에 맞는 습관, 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네. 이제 2가지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했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우리 인간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가 가장 분비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시 이전에 잠들고, 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네, 그렇죠. 아침형 인간이 이 건강을 지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예. 아침 근데 수면 시간도 그렇게 지키세요? 수면도 저는 네. 보통 우리 시니어들이 6시간 내지 8시간, 네. 저는 7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자신인 거군요. 예. 지금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국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또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로 굉장히 그래도 책도 쓰시고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너무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좋고 많은데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세요? 저는 나이 들수록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네. 또 뇌도 많이 써야 네.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쉼 없이 운동하고 네.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해서 네. 좀 곱게 늙어가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 지금처럼 하시면 충분히 이미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앞으로 이제 그 은타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의 그 농촌 면사무소에서 75세에서 90세 어르신들 25분이 참가하는 네. 장수 노인대학에서 네.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수명은 125세다. 네. 아까 우리가 25세 성장 호르몬이 성장하는 기간이 25세인데 네. 곱하기 5를 하면 125세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한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건강하셔야죠. 그랬더니 네. 다들 무슨 반응이냐면 네.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수술까지 했는데 네. 이 더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 네. 자식들을 봐서도 이건 참 불행이다. 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은 연장이 됐지만 그렇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불행이다. 그렇죠. 맞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25분을 한번 걷기를 다 시켜봤어요. 네. 오로지 딱 한 분이 네. 잘 걷고 몸이 유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예. 제가 지금 아침에 헬스클럽으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70이 넘은 분이 2분 계셔요. 네. 예, 우리 작은아버지가 배구와 배드민턴을 평생을 하신 분인데 네. 옷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오른쪽이 근육이 엄청 크고 왼쪽은 줄어들어서 몸이 삐뚤어졌어요. 네. 다시 지금 좀 교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고 네. 또 저 70이 넘으신 목사님 한 분이 네. 계시는데 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우리 작은아버지도 정말로 잘 선택했다. 네. 사실은 작은아버지를 내가 한 5, 6년 전부터 네. 그렇게 편측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이제 편측 운동을 설령 하시더라도 네. 이 균형성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요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권장을 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한 3개월 전부터 헬스장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다. 예.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바꾸고 운동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한 100세 인생 문구장 따라하기의 저자 문용규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5060 분들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와닿고 훨씬 더 그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문용규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은타크 구독자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